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후반 점성학을 좀 말씀드릴게요. 2월 16일은 금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갔어요. 금성은 화폐 가치도 말하기도 하지만 애정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은행도 뜻하는 행성이 비너스예요. 디지털 화폐가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영향을 좀 끼치게 될 거예요. 2월 17일은 수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 있는데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왕성과 90도 각도로 자리를 하게 돼요. 이런 것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 뉴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이미 지났죠, 하루. 그리고 같은 날 금성이 명왕성은 이미 물병자리에 0도 각도로 들어가 있어요. 금성과 명왕성이 물병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이것은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파워 컨트롤, 서로 누가 힘이 더 센가 대결하게 되는, 국가 간에 대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영향을 좀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오랫동안 참았던 사람들은 이혼을 결심하게도 되고 그래요. 제가 물병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왜 해방을 뜻하는 사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어쩌면은 독재자가 나와서 우리가 그거로부터 해방을 되고자 하는 그런 영향도 받을 수가 있는 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나고 나서 1799년이에요. 그때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에요. 2월 19일은 북쪽 노드가 카이론은 사냥자리에 16도 각도로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카이론이라는 행성은 항상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내가 영원히 입게 되는 깊은 상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드러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개인적인 레벨에서도 똑같아요. 치료가 되려면 상처가 드러나야 치료가 되는 거죠. 카이론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개인적인 차트에서 카이론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자리가 뜻하는 것의 영향을 굉장히 깊게 받게 돼요. 평생을 투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카이론이 마지막 북쪽 노드와 만났던 것은 2008년도였어요. 그리고 역시 물병자리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때 하우싱 마켓이 크래시가 됐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2009년 그리고 집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 똑같아요. 지금 집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 우리나라는 이미 막 떨어지고 있지만 온 세계의 집 가격이 지난 몇 년간 폭등을 했다면 이제 폭락을 또 시작을 하게 되겠죠. 1969년도에 카이론이 사냥자리 안에 들었을 때는, 그리고 그때도 목성과 유라너스가 만났었어요. 이때는 테크놀로지 혁명이 있었어요. 대혁명. 그때 사람이 달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인류의 한 획을 긋는 달에 사람이 내리는 그런 사진까지 찍고 이랬죠. 그리고 월남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월남전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때 이 젠더 이슈가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던 때예요. 페미니즘이 그때 활발하게 운동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지금도 비슷하죠.
그때랑. 그런데 북쪽 노드는 카믹 에너지이긴 하지만 옛날 상처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새로운 상처예요. 사우스 노드는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다시 오는 거지만 북쪽 노드는 우리가 미래가 나아가는 그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깊은 상처는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는 것은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금방 치유가 돼요. 그런데 정말 깊은 상처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때가 많죠.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릴 때 입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형상이. 그리고 그 이유도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런 상처들은 평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평생 투쟁을 해야 돼요. 잠깐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 시장에 잠깐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갔는데 제가 옷을 이렇게 개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만졌는데 주인 여자가 내 손을 탁 치면서 만지지 마라! 소리를 질렀어요, 저한테. 근데 나는 화가 안 났어요. 저는 그런 거에는 또 화가 안 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만지는 게 싫은가 보다. 우리 동생이 폭발이 돼버렸어요. 우리 언니 손을 왜 치고 난리야! 그러면서 동생이 막 그 여자한테 얼마나 막 쏘아붙였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왔는데 저는 화가 하나도 안 났어요. 왜 그런지. 저는 그런 거 가지고는 화가 나지 않아요. 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그런 게 그렇게 화가 나는 도덕적 기준에 그런 것에 화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기의 레드 버튼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와 우리의 카이론과 관련이 조금 있을 거예요. 아마도. 카이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는 경우 어떤 것은 굉장히 치유되기 힘들게 우리가 타격을 받는데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치유가 힘든 상처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그런 거 화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넌 왜 이 상처를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니? 이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노드와 카이론이 만날 때는 우리가 이 상처를 다른 모습에서 바라보고 이제 새로운 카믹 패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사이클을 파괴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월 19일은 태양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12번째 집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항상 집안을 청소한다든지 내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뭔가 많은 것들을 다 마감을 한다든지 이러기에 제일 좋은 기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금성이 화성과 만나게 돼요. 화성은 6도 각도로 물병 자리에 있고 화성과 금성이 만난다는 것은 2022년 3월 달 벌어졌었던 그때와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기간이 돼요. 2월 24일은 풀문이 5도 각도로 처녀 자리에서 벌어지고 한국에서는 2월 24일 9시 30분 저녁이 되겠죠. 그리고 퍼시픽 시간으로는 아침 4시 30분이 돼요. 풀문이 처녀 자리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태양이 반대쪽에서 물고기 자리에 5도 각도로 서게 된다는 소리예요. 역시 토성도 파이시스의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요. 이때는 스노우문이라 그래요. 왜 스노우문이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항상 2월 달이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달이다 해서 스노우문이라고 불러요. 체로키 인디언 부족들은 이 문을 배고픈 달,
또 보니, 뼈와 같은 달. 왜냐면은 그때 음식 먹을 게 너무 없었던 달이라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봄볕에는 며느리를 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보낸대요. 들판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말 표현들은 제가 한국 사람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거의 엄마나 아버지나 그런 분들이 하던 표현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이 조금 늙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표현들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쓰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녀 자리나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는 건강의 자리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이런 뜻도 돼요. 특히 처녀 자리는 내장이에요, 내장. gut health. 물고기 자리는 immune이에요, immune. 그리고 blood도 뜻하고 또 면역 체계도 뜻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태양과 수성이 포멜드핫이라는 행성과 만나게 되는데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태양은 공큰이라는 행성과 역시 또다시 만나요. 굉장한 홍수가 있었죠. 캘리포니아에서. 그때 공큰이 그렇게 영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또다시 홍수가 어디선가 어마어마한 홍수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무슨 병의 대유행 같은 게 잠깐 있을 수 있어요. 토성은 물고기 자리로 2023년도 3월 달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때 7도 각도로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는데 아마 이때는 굉장히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던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많던지 이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자꾸 천천히 해야만 하는 뭘 고친다든지 일을 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살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기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엄청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든 기간이다 이 소리예요. 사람들은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죽도록 열심히 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일을 영리하게 하는 것,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달이 될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 efficiency 이런데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작은 디테일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일의 능률이 굉장히 확 하고 올라가는 그런 걸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27일 날은 화성이 목성과 90도 각도가 돼요. 이때는 내가 나의 신념,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또는 내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는 기간이 될 거예요. 지금 농부들이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2월 28일은 태양이 토성과 만나게 돼요. 토성이 9도 각도로 있는 토성과 만나게 돼서 이때는 아마 우리가 좀 깜짝 놀라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지는 날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직장의 상사가 나를 불러들여서 나와 면담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 왜 매니저가 너랑 너 내 사무실로 좀 올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일 잘했다? 아니면은 너 해고다. 너 일을 못했다. 그런 느낌 같은 그런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을 못하고 구프 오프 하면서 말썽을 조금 냈다든지 뭔가 해선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내가 무슨 실수했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아무것도 거릴 게 없으면 아마 또 좋은 뉴스가 기다릴 수도 있는,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봉급을 올려준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내가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그게 굉장히 뚜렷해지는 날이 2월 28일이에요. 그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토성과 만나는 것은 하나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리얼리티 체크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나?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태양과 수성이 서로 달에 180도 각도가 되고,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2026년도까지 있게 되는데, 이런 위치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다툼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분열과 분란이 많은 기간이에요. 파이시스가 토성이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시스는 넵튠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넵튠은 바다예요. 파이시스도 바다고. 이것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이라서 제가 계속 식량을 쌓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다 모르지만 무역 때문에 물가가 껑충하고 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자가 딱 끊길 수도 있고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때는 좀 여유가 있으면 쌀 같은 것도 뭐 한국에선 쌀이 나지만 다른 것들 그런 물자들을 조금 비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또 쓰면 되는 것들이니까 물자를 이렇게 운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2026년이면은 1년하고도 거의 2년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월 28일인데 그러면 요번 달 말부터인데 금방 그날 딱 문제가 시작이 되지는 않겠죠.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행성들이 지금 디렉트로 가고 있는 직진을 하는 기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861년에 해왕성이 마지막 에너레틱 디그리로 파이시스에서 운행을 천천히 하다가 이틀 뒤에 산 양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 전쟁이 났죠. 그리고 이틀 뒤에 사냥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넵튠이 역시 사냥자리로 들어가고 천왕성은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고 미국의 남북전쟁이 생겼던 기간이 바로 행성의 위치가 똑같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남북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옛날처럼 노예 해방, 그때는 노예 해방을 외쳤죠.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원인이 되겠지만 이민 정책과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 면으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빌리어네어들이 땅속을 파고 벙커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남북전쟁은 4년을 걸려서 끝났어요. 4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지금은 게티스버그에 가면
그 유령을 찾는 사람들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요. 남군이 입었던 옷 같은 남군 옷이 아니고 북군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자가 이렇게 좁은 모자예요. 남군은 넓어요. 그러니까 북군은 모자가 좁은 그 모자에다가 뒤에다가 배낭 같은 걸 메고 철길을 따라서 걸어가요. 근데 그게 유령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남북전쟁 때 썼던 그 포탄, 캐논, 뭐 총소리 다 이걸 녹음을 해서 거기다가 틀었어요. 그 게리스버그 필드에다가 틀었는데 그때부터 유령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전쟁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전쟁은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아깝고 무고한 생명들이 허무하게 그렇게, 그것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여자들. 전쟁은 나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모이면 전쟁을 시작을 해요. 3월 30, 내년 3월 30, 2025년도 해왕성이 산 양자리로 들어가요. 그럼 내년 3월 달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이민 정책에 대해서 봐주지 않겠다 하는 어떤, 지금 텍사스가 그러고 있잖아요. 텍사스가 연방정부랑 대치하고 있어요. 완전히 갈렸어요, 뜻이. 이 미국의 이민 정책이 왜 잘못됐냐. 그 불법 이민자들을 그냥 막 들여오는,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좀 생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된, 이런 것도, 계획된 거다 사람들은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100% 진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하여간. 어찌됐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역행을 10월 22일 날 해요. 그래서 다시 2026년도 1월 26일 날 사냥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2038년도까지 머물러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엄청 시끄럽게 될 거예요. 전쟁 에너지가 엄청 강하다는 소리예요.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서,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해왕성이 사냥 자리에서 이렇게 커플, 그리고 목성과 토성 사이클, 물병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이클. 아마도 우리는 엄청나게 격동적으로 변해가는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이때 겪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봉건제도와 왕족 시대를 벗어나서 그때 중산층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들어오는 이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가오는 20년은 독자적인 저널리즘, 독자적인 교육, 독자적인 리서치, 독자적인 과학, 독자적인 문화.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BTS를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형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BTS 같은 사람들이에요. 독자적으로 뭔가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 독자적인 어떤 새로운 인간의 시대. 더 이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탑 다운 컨트롤, 통제되는, 위에서부터 통제돼서 아래로 명령 체계를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체계에는 우리가 겪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나간 시대예요. 그 시스템은 끝났어요. 종식했어요. 지금 발악을 하는 자들은 7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을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왔던 그대로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건 끝났어요. 20년은,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은 그거를 계속 undoing, 풀어헤치는, 다른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2월 후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